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오닌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보시죠. 3대 지수 모두 점차적으로 낙폭을 줄여나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꽤나 컸던 하루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1%가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S&P 500 지수가 그나마 낙폭이 적었지만 0.72%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빅테크 너나 할 것 없이 일제히 메탈을 제외하고는 모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전방위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눈에 띄는 호재는 없는 상황 속에서 경제 지표가 고용 지표가 또 발표가 됐죠. 졸츠 구인이직 보고서에서 880만 건의 고인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 8천 건이 늘어난 수치였는데 사실 이러한 매크로 데이터가 시장에 큰 영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다만 여는 총재들의 발언에 조금 더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메스터 총재가 중립금리가 이제 2.5%가 아니라 3%를 향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라는 발언을 내놨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장기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확산이 되면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장중 한때 4.401%까지 치솟으면서 4.3%마저도 훌쩍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달러 인덱스도 한때 105.1달러 선을 터치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오늘 환율 또 한번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국채금리 수익률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도 이렇게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메리 데일리 총재도 발언을 내놨는데 올해 3번이라는 큰 정책적인 기조 자체에는 인하 기조에는 변화가 없지만 빠르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기 때문에 늦게 인하를 하는 것보다는 빠른 인하는 좀 지양하려고 한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메리 데일리 총재와는 다르게 메스터 총재는 6월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될 텐데요. 그에 앞서서 다음 FOMC에서도 금리 인하 논의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뚜렷한 호재가 없는 상황 속에 하방 압력을 더하고 있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비트코인이 함께 흔들렸습니다. 이제 6만 5천 달러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이 전일 같은 시간과 비교를 했을 때 한 5%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더리움 역시 큰 폭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금과 구리 같은 원자재 값의 랠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금값은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해내면서 프리모트 맥모란 같은 종목이 2% 넘게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유가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5개월의 최고치를 터치하면서 브렌트유는 이제 90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WTI 원유 선물도 85달러 선 위쪽에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엑손모빌도 2%, 메러선 페트롤리움 같은 유가 관련주들도 함께 오름세 나타냈으니까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유가 관련주들의 흐름 면밀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와 AMD 소식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지표를 확인하고 있는데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오히려 좋다. 물론 넘치는 것이 모자란 것만 못하다라는 사자성어이긴 합니다만 시장이 적당한 지표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내러티브가 강하게 되면 인하가 지연이 되고 반대로 지표가 너무 약하게 나타나면 경착륙에 대한 위기가 함께 솔솔 풍겨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균형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러셀 2000 지수부터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일제히 내림세를 보여줬고 반도체 지수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미국과 중국이 다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헬스케어 섹터도 좀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건 미국 내의 이슈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일단 조금 더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처뿐인 영광 테슬라 인도량 발표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원샷에서 보셨듯이 테슬라의 간밤 주가 낙폭이 꽤나 컸습니다. 이제는 올해 가장 저점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이 어떻게 나왔길래 주가를 이렇게 멱살 잡고 끌어내리게 된 걸까요? 일단 이번 인도량 발표로 테슬라가 비아디에 빼앗겼던 글로벌 1위 전기차 업체라는 왕관은 다시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출혈이 너무 컸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1분기 인도량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낮춰 잡은 월가의 컨센서스보다도 더 낮게 38만 7천
7천여 대가량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월가의 컨센서스가 45만 7천만 대가량이었다라는 것을 풀이를 해본다면 오히려 플러스 8%가 아니라 마이너스 8% 넘는 역성장세를 보이게 된 건데요. 무려 4년 만에 첫 역성장이고 월가의 추정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가 모델, 그러니까 사이버트럭이라는 새로운 고가 모델이 편입됐음에도 이전과 큰 판매량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이제 가격 인하를 한때 단행했던 테슬라의 그 역풍이 17일에 발표될 1분기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될 거라는 위기감이 함께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 CEO도 변명은 있습니다. 그동안 모델 3를 갱신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베를린 공장에서 정전이 있었다, 중동 지역의 리스크로 인해서 부품 공급에 차질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낮춰잡은 컨센서스에도 크게 미달했다라는 모습이 테슬라의 전반적인 생태계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위기론이 솔솔 풍겨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 분기 인도량 발표를 보고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재앙과도 같다라는 코멘트를 내놨는데 이 테슬라의 이런 인도량과는 별개로 국내 셀 3사들의 이 글로벌 배터리 인도량 자체는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테슬라 주가와 좀 다르게 흘러가 보기를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자, 반면에 미국의 자동차 시장 자체는 좋은데 GM과 포드는 미국 자동차 시장 낙관한다. 다만 전기차 쪽보다는 하이브리드 쪽 좋게 보고 있다라는 코멘트 내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사이 거기에 낀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다시금 조금 어깨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바이든과 시진핑이 간밤에 무려 4달 만에 139일 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통화로 인해서 이견이 좁혀졌다기보다는 바이든은 중국의 과인 생산이 글로벌 경제 위협하고 있다라는 기존 입장 반복, 시진핑 주석 역시도 기술 통제 우리 좌시하지 않을 거다라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이 오늘 또 방중을 하게 될 텐데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쪽에서도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계속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지금 계속해서 반도체 교역량을 늘리면서 글로벌 큰손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간밤에 상무부에서 또 한 번 칩 수출 규제를 더욱더 강화하는 제재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 동맹 국가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인데 한국도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중반도체 기술 수출 규제를 요구받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은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미국에 더욱더 보조를 함께 맞춰나가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격화되는 싸움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입지는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미국 시장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2분기의 첫 발걸음이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러게요. 다시 한번 성장주에 불리한 금리 상승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그런 영향을 받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코스피가 오르긴 했는데 사실상 올랐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장세이긴 합니다. 외국인의 편애가 좀 심화되고 있죠. 쏠림 현상이 나왔습니다. 어디에 쏠리는가? 코스피 안에서도 반도체 안에서도 콕 집어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급등을 하면서 3년 만에 시가총액 500조 원을 탈환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코스피가 상승을 했지만 이 탄력도에 비해서 훨씬 더 떨어집니다. 세부 내용 잠시 후에 체크하도록 하고요. 코스닥 시장은 2% 급락입니다. 바이오와 2차 전지가 끌고 내려갔습니다. 바이오 조금 더 면밀한 내용들 살펴볼 점이 있어서 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쏠림 현상. 언제부터 이렇게 쏠리기 시작했는가? 시기로 보면 한 10거래일 정도 전쯤입니다. 엔비디아의 개발자 회의 3월 20일, 그리고 다음날 마이크론 깜짝 실적 발표하면서 이 흐름이 가속화됐는데 외국인이 이때부터 10거래일간 유가증권 시장에 6조 4천억 원 순매수 보였는데 그중에서 거의 대부분 반도체, IT, 전기전자 쪽으로 집중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전체 시장에 외국인이 1조 72억 원 순매수 기록했는데 전기전자에만 1조 569억 원 순매수입니다. 전체 시장보다 전기전자를 더 샀죠.
연간 기준으로 볼까요? 올해 들어서 보면 코스피의 외국인이 17조 원 살 동안 전기전자로 9조 4천억 원 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보다는 최근래에 들어서 엔비디아 개발자 회의 이후로 이런 쏠림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반도체 삼성전자를 산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인덱스 차원의 패시브 투자도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실 겁니다. 2월 2일에 미국의 연방 공무원 퇴직 연기금 벤치마크 변경 이슈가 있다는 점 체크해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벤치마크 변경을 하기 위해서 캐나다, 인도, 한국 등 추가적으로 지분을 더 사야 하는데 사이즈가 다르다는 점. 과거에 텍사스 교직원 퇴직 연기금 개정 변환이 있을 때보다 이때도 당시에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우리 시장에 들어와 줬습니다. 근데 이때보다 이번 규모가 4배, 5배 정도 더 클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추정치까지 체크해 드렸습니다. 이 점이 만약에 유입이 되는 거면 사실 반도체라기보다는 우리 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 원래 좋아했던 종목을 샀다라고도 해석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 이슈 이후에 계속해서 외국인이 사는 종목들을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종목 샀는가? 삼성전자 1조 원 넘게 샀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전기전자 업종을 산 거라기보다는 그냥 삼성전자 한 종목만 샀다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는 각각 400억 원 이상씩 순매도를 했습니다. 자, 어제 하락수가 상승수의 3배 정도가 되는데요. 금리 상승에 아주 민감했다라는 포인트를 그 내부 상황으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밸류업 관련 기업들 많이 떨어졌죠. 인터넷주 떨어졌죠. 2차전지 밸류체인 무너졌죠.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만 올랐죠. 체감지수가 그렇기 때문에 좋진 않았습니다. 코스피 어제 종가 2,750선이었지만 반도체 3대장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빼면 2,630선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체감하기에는 좀 냉랭하죠. 근데 앞으로 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달릴 그런 시점입니다. 유한타증권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미국 경기 호조가 지속되고 중국 경기도 반등세를 보여서 경기 민감형 주식의 우호적이나 금리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첫 인하 시점 원래 기대했던 게 6월이지만 7월로 지연을 한다고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가정을 하더라도 지난해 예상했던 부분과 올해 실제 기준금리 괴리는 축소가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금리로 인해서 주가가 충격을 일시적으로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아주 길지는 않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오히려 기회 요인에 주목을 했는데요. 중국도 미국도 어제 말씀드린 제조업 지수가 기준선을 웃도는 확장 국면이라는 점 체크해 드렸죠. 그래서 금리나 환율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제 바이오 약세입니다라고 개장 중계하면서 체크해 드렸는데 오히려 중국이나 미국 쪽으로 노출이 높은 업종은 매수의 기회다.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포인트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그동안 많이 체크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주에 있을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가 주목되겠죠. 5일에 발표가 되는데 컨센서스 이익이 5조 원대 이상 이제는 정말 나와줘야겠습니다. 이제 컨센이었고 어제 추가됐던 이슈는 SSD인데 SSD가 지금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격을 최대 25% 올릴 계획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 관련된 기업인 파도, 엑시콘 등이 좀 강세 흐름을 보였고 장 마치고 시간 외거래에서 과거에 국산화 개발 이력이 있었던 기업인 신화콘텍이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시세만 체크해드리고요. 자, 반도체 외에 움직였던 종목, 유가 상승 연동해서 움직이는 에너지 섹터, 조선 섹터, 이게 이제 세트죠. 유가 올라가면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금융도 일부 오르긴 했는데 사실 이제 후반 들어서 상승 탄력이 둔화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금융 섹터였고요. 잘못 나왔네요. 성장주는 그 밖에 이제 대부분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바이오엔터, AI, 소프트웨어 떨어졌고 어제 수출 부진 완성차 짚어드렸습니다. 약했고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좀 짧았습니다. 바로 이제 반락하는 흐름이 어제 나왔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보안주 테마의 강세 눈에 띄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짚긴 짚어야겠죠. 아픈 손가락입니다. 대학살의 날이었습니다. 박살바이오는 승인받지 못한 의약품을 임상에서 사용했다라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이제 급락을 했는데 한 1년 반 정도 연구 업무 일시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9% 넘게 빠졌고 삼천당 제약은 18% 떨어졌습니다. 루머가 좀 돌았는데 회사에서는 그 사실무근이고 문제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바로 즉각 대응을 했습니다만 떨어졌습니다. 알테오젠도 9% 가까이 밀렸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최대 주주의 부인의 대규모 블록딜 이슈 체크해 드렸었죠. 그로부터 계속 주가는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슈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 밖에 실체가 있는 다른 기업들도 너무 과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서 삼천당 제약과 ST팜 추가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슈인가요? 개별 이슈라고 치부하기에는 전체적인 그동안 기대를 모았었던 바이오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어떤 이슈인지 다음 화면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단골 메뉴인데 성장주의 악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성장주 약세. 그건 이제 미국도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간밤 유나이티드 헬스가 6% 급락했고 대표적인 성장주 전기차 무너졌고 그리고 또 다른 성장주 AI 반도체도 같이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코스닥 시장 성장주 위주의 약세가 급락이 한번 나오게 되면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신용 반대 매매 출회인데 이 리스크가 부각돼서 반대 매매가 나온다. 그러면 그냥 기계적으로 시장이 다시 한번 무너지는 패턴을 과거에 그려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게 나오는지 여부가 오늘부터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반대 매매라고 하면 어제의 매매 포지션은 내일 출회 가능입니다. 이제 이 거래일 뒤에 나오니까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보면은 4월 1일 기준으로 코스닥 신용잔고가 한 9조 원대인데 예, 코스닥 시장이 한 2월, 3월 동안 상승장이었죠. 지수가 14% 오를 동안 증가 수치는 한 9.7% 정도. 이걸 감안하면 레버리지성 베팅 규모가 아주 이 기간 동안 크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 매매 부담이 덜하다라는 목소리가 증권가에서 나오긴 합니다. 앞으로 심리와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바이오 보실 때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월요일에 바이오 계절성 체크해 드렸습니다. 코스닥 150 헬스케어 월별 수익률 평균치입니다. 연말 좋았고 3월에 보통은 수익률이 좋은데 AACR 미국 임상 학회 앞두고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학회 시작하는 4월부터는 수익률 마이너스 전환 이게 통계치라는 점 체크해 드렸는데 4월 들어서 특히 이제 AACR 5일부터 시작인데 거기에 참가하는 기업부터 월요일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기는 했습니다. 성장주의 약세와 이런 계절성이 맞닿아서 어제 그런 흐름이 나온 것으로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바이오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 개장 중계하면서 흐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슈죠. 우리가 과거에 물적 분할 한번 겪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노이로제에 걸린 듯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인적 분할 이야기가 나오면 오히려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는데 주가가 15% 급등했고 장중에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보도된 내용은 이겁니다. 5일에 이사회에서 인적 분할 안건을 상정할 예정인데 주력인 항공 부문을 존속회사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산하에 넣고 그리고 나머지 비방산을 신설회사를 설립해서 그 밑으로 빼는 그런 전략. 그 신중 모드는 회사에서는 밝히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인적 분할 검토 중이지만 확정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이 연결고리로 특이하게 SK 계열사가 들썩였습니다. 먼저 인적 분할한 후에 재상장한 SK 이터닉스가 어제까지 상장 이후에 상한가 행진 이어갔었고요. 존속회사인 SK D&D도 함께 들썩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인적 분할이 또 한 가지의 이제 키워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준비된 내용은 시간상 다루지는 못하겠네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일단 일반론적인 주도주의 패턴을 정리해보고자 하는데 과거에 짚어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음에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